우스갯소리로 제가 인간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지면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강의했고 어저께도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 목, 금, 토 강의를 다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바쁘다. 바쁜 거는 시장이 좋아졌다. 온갖 DM과 블로그 댓글과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신다. 아, 다시 시작됐다. 네. 사야 될 게 있다, 보인다. 많죠. 많다. 네, 아주 많습니다. 전국 부동산 사이클에 시작해서요. 시작을 하면 참 저작권 신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나 카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내용 증명을 거하게 받습니다. 자, 일단은 전국 사이클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네. 사이클을 먼저 알고 계셔야 뒤에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재개발이든 좀 더 크게는 경매까지도 투자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거꾸로 하시잖아요. MPL 하셔도 전국 사이클이 우선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26년 2월 현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사이클은 서울 이쯤이면 전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있었고요. 작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전이죠. 지금 현재 26년 2월 현재는 서울만 딱 떼서 보면요. 강남 3구 아실 겁니다. 마용성, 강동, 강진, 동작, 영등포, 동대문, 서대문, 노도강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부투만 위기를 투자 멘토스에서 했던 부투만 위기를 9월에 했었거든요. 그때 첫 원픽이 그러니까 규제가 터지기 전에 원픽이 이제 중개 상계였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노도강이 오를 딱 시점이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벌써 화랑기 끝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장을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상방이 그냥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제가 이제 도시도 나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은 한 200살까지도 갈 수가 있다. 포항이나 저기 있는 전라남도 목포가 한 30대면 20대면 서울은 200살까지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분당 한원 광명, 그다음에 평촌 수원, 구리, 그다음에 사실 작년 9월에 투자 멘토스에서 부투만 1기 때 경기도의 원픽은 또 구리였어요. 근데 하필 또 그 강의하는 중간에 규제가 딱 구리만 피해서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리고 군포, 부천. 지금 사실 퀘스천 마크를 한 곳이 가장 이제 수도권에서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거든요. 딱 돌아섰어요. 평택은 사실 어쨌든 경기도니까 제가 넣었던 거고. 평택이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분위기 안 좋거든요. 가보면은 매물이 한 단지에 100개 이상씩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나머지 이 퀘스천 마크에 있는 지역들은 딱 투자하기 좋은 그 시점에 있는 그 시점이다. 강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시점에 지금 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평촌 같은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지금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6년 2월 지금 현재 전국 사이클을 보면요. 전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였잖아요. 네. 근데 이 울산, 부산, 대구 같은 지역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예전 울산 자리가 청주였고요. 1년 전 부산 자리가 대전. 그리고 한 2년 전 대구 자리가 지금 천안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경상권에 가고 이제 충청권에 왔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미 저희 수강생들은 작년에 이미 가서 슉슉 소액으로 매수를 했죠. 근데 작년에 저희가 방송을 이 같은 자료로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와닿네요. 그렇죠. 지금 대구, 대전, 대전, 청주 이 위치가. 그때는 이거였잖아요. 네, 딱 이렇게, 이때 네.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가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그 자리가 지금 사실 잘 모르시는데 지방의 부산, 창원, 대구, 경상권은 이미 너무 뜨거워요. 현장 가면. 그러니까 부산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매도자 우위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대구는 저도 분양권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전화가 팔으라고요? 팔라고 지금 전화가 그 미분양 났던 거 제가 줍한 거거든요. 전화가 엄청 옵니다. 업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어디. 그 정도니까. 미분양 났던 거예요. 그게 아마 23년도에 제가 호랭이 촬영을 할 때 언급했던 단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피가 얼마? 피가 그래도 걔도 한 5천? 근데 내가 실투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한 4, 5천 되겠네요. 4, 5천.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평당가를 좀 직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면 21년도고요. 오른쪽은 24년도입니다. 보시면 21년도에 서울이 3,700, 그리고 24년도에 서울이 4,000, 그리고 가장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대구가 1,650이었거든요. 21년도에. 최고 고점 때. 부산보다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1,550이죠. 보시면 24년도가 대구가 1,190가 평당 한 460만 원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250 정도.
울산도 조금 떨어졌죠.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25년 6월과 12월을 비교해 보면요. 작년 중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일단은 대전은 살짝 올랐죠. 50만 원. 대구가 8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고무적인 건 울산이 지금 1210에서 지금 1360만 원까지 갔잖아요. 많이 올랐네. 평당 140만 원 올랐다는 거는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140 오른 거랑 울산이 140 오른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부산도 한 4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오름폭이 희한하게도 울산, 부산, 대구 순서잖아요. 네. 분석관에서 보면. 대전은 살짝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인천도 살짝 오르고요. 서울도 보시면 300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작년 최근 겁니다. 작년 12월, 그리고 1월, 2월 해서 3개월 단위로 보시면 서울은 작년 12월에 4,58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5,400? 네. 4,850에서 5,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두 달 만에 지금 거의 얼마 올랐어요? 한 55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만에 550만 원. 그러면 평당가 5천 쳐도 평균 한 10% 오른 거거든요. 평균이 10%면 상급지는 거의 뭐 한 30%, 20%까지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SNS 아, 할만하네. 그러니까 본인 집 파셔가지고 이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본인 집 매물 내고 하루 만에 팔리더라고요. 네, 야, 몇 시간 만에 야, 팔았다. 그게 말이 되나? 저 거는 안 팔리던데. 인천도 보시면은 1470에서 지금 145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변동사항이 많이 없고요. 자, 변동사항이 많이 없다는 거는 멈춰 있다는 겁니다. 멈춰 있다는 거는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기미가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변곡점 시기에 있다는 거고. 자, 보시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두 달 만에 한 8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세종이 지금 위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숫자가 0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전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보시면 1260에서 1290에서 지금 1300만 원, 딱 10만 원 올랐거든요. 평균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내린 게 아니고 살짝 올랐잖아요. 이 정도면 현장에 가면 상급지는 올랐습니다. 상급지는.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시면 대구가 1310만 원에서 1320, 1350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확실히 보이잖아요. 한 달 단위로 보면. 네. 부산 또한 보면 1360에서 지금 1400만 원까지 이렇게 조금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보다 오름폭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870에서 9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경남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창원, 네. 그다음 진주 네. 그렇잖아요. 지금 창원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건 창원하고 마산하고 따로 별개로 봐야 되는데 별개로 본다기보다 창원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마산이 움직이는데 마산 한번 가서 보시면 전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도 이제 거의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울산은 지금 보면은 살짝 내렸거나 주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많이 오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살짝 주춤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어쨌든 지방에서는 뭐 서울은 당연하고 인천은 이제 보합이고 정리해 보면 충북도 이제 거의 보합인데 살짝 오른 감이 있고요. 세종은 확실히 올랐고 대전도 이제 거의 보합에서 살짝 오른 감이 있고요. 대전이랑 지금 인천이랑 보면 비슷하거든요. 움직임이. 대구는 확실히 움직였고 그 다음에 부산은 많이 움직였고 울산은 많이 올라서 주춤하는 면이 있고 경남도 살짝 올랐고 경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진주, 밀양인데 잘 모르시는데 진주와 밀양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창원도 많이 올랐고 당연히 오름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멈췄어요. 이제 오를 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천, 대전 어떻게 보면 대전, 인천, 광주가 위치 사이클상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국이 지금 다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수도권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다 뭐 공급 부족 얘기도 하고 뭐 각종 규제로 인한 뭐 풍선 효과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수도권은 왜 지역들은 왜 지금 달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공급이 없죠. 공급이 지금 전국에서 공급이 있는 지역이 충청권 말고는 없어요. 충청권 말고는 없고요. 안 지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공급이 첫 번째 없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 그다음에 건축비 상승. 똑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랑. 똑같은데 이제 뭐 어쨌든 금리 인상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시기에서 변곡점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시차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앞전 사이클장에는 09년도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09년도 부산을 시작으로 11년도 대구 이런 식으로 뭐 대전은 2016, 17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뭐 사이클을 편차를 두고 갭을 두고 움직였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시간차의 배구의 시간차의 공격처럼 그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거든요. 그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없어졌던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전국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거의 한 1, 2년 사이에. 저기 뭐 전라남도 목포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 22년도에 맞고 샥이 한번 크게 왔어요. 그리고 완전 그게 이제 다시 무너지고 서열 정리를 다시 들어간 거죠. 순서 정리를 다시 들어간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앞전에 제가 작년 후랭이 나와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가 전주 울산. 그러니까 전주가 제일 빠르고 그 울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부산, 창원, 대구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구 현장 가서도 찍고 지금 그 시리즈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죠. 쭉 지금 그 연대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맞습니다. 이것만 사실 잘 추적해도 맞아요. 제 거만 찾아보셔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조회수 2,000이었지만 지금 그게 2만이 됐습니다, 조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를 역주행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는데 돌아보니 맞았다 하시는 피드백이 그 댓글에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그 후랭님이랑 같이 왜 대구 거 한번 2시간 동안 정말 제대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분양팀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하길 잘했구나. 네,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알아보시고 덕분에 공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이제 전국적인 사이클과 현재 지금 26년 현재 그리고 27년까지 8년 9년까지 어디가 먼저 움직일지를 알 수 있으면 당연히 뭐 투자하는 데 좋은 거니까 말씀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휘파람 너 어떤 지표로 어떤 걸 보느냐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보는 지표들이 한 뭐 10대 개가 있으면 그중에 딱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오픈을 했던 거를 한 2, 3개 정도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공급이고요. 제가 이제 구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제가 이 공급 자체를 6개월마다 머릿속에 업데이트를 좀 하라고 하거든요.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전국에 지금 너무 쉬워요. 공급이 없습니다. 뭐 서울은 뭐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 네. 워낙에 우리 또 SNS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죠. 네. 참고로 서울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할 거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상기 신도시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경기도는 뭐 별개로 봐야 되지만 제가 퉁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인천도 지금 이제 딱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다기보다는 딱 돌아서는 변곡점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부터 10까지 있다면 딱 제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사실 지금 변곡점 시기면 인천에 어떤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생각하시면. 분양권이요. 그럼 지역은? 대장 지역. 그 대정에 가셔야겠죠. 송도 가야죠. 송도 분양권? 네, 송도 가야 되겠죠.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인천은 실거주자분들은 무조건 갈아타기가 가장 좋은 시기. 실거주자분들이 갈아타야 되는 그런 시기.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느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도 가면 전세 없을 겁니다. 제로 시기예요. 제로예요, 제로. 변곡점 시기예요. 아까 인천과 자리가 비슷할 거예요, 사이클상. 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주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똑같이 둘 수는 없어요. 서울과 전주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의 규모보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굳이 내가 한 사이클로 두고 보자면 인천과 광주는 똑같이 제로에 있다. 지금 딱 변곡점 시기에 있다. 이러면 또 뭐 광주는 아직 멀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바이럴 된다니까요. 이 영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대구처럼, 울산처럼. 울산처럼.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마 광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27년 입주하는 분양권 있잖아요. 네. 이 분양권으로 이게 지금 27년 분양권들이 마피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지만 네네. 마피 나오는 분양권들로 갈아타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실거주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까지 언급을 하면 조금 좀 그거는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는 전주는 그죠? 전국에서 지금 가장 그죠? 서울만큼 오른 지역이라 앞으로도 지금 보면 공급이 없어요. 지금 28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 이 작은 도시가 얼마까지 사이클이 이어질지 저도 궁금해요. 이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0부터 10까지 있다라고 보면 한 7 정도 왔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도 보면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울산하고 전주, 울산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야 했었는데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이제 23년도 5월이었나? 전주. 23년 연말에 이제 울산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울산에 이제 지켜보셔라. 맞아요. 그 말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욕하셨죠. 울산. 뭔 개소리냐? 뭐 이러면서. 네, 했었는데 지금 울산이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분양도 다 털리고 이제 피들이 상당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지금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공급이 살짝 바뀌거든요. 네. 28년도에 지금 막대가 하나 더 섰죠. 이만큼 이렇게. 네. 왜냐하면 2000세대가 더 생겼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2029년도에도 조금 더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공급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생기는 거고 그래도 2000세대밖에 보면은 4000세대가 더 생겼지만 대부분 다 이 4000세대가 어떤 단지냐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매입 방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큰 단지들이 아니라 주상복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업지역 땅들, 그 상업지역 땅들이 이제 주복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지들이 많다. 하지만 분양가는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지역들이 시장이 좋아지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이 보통 대부분 시장 마지막에 많이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호랭이님이 시행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매입해서 분양가가 나오니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복들이 마지막에 생기기 시작을 하죠. 네. 울산이 지금 그런 패턴이거든요, 딱. 그래서 중구나 뭐 아니면 우리 남구의 신정동이나 있는 일대 구상업지역 땅들이 지금 주복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그 분양권들이 지금 미분양들도 털린다는 표현을 할게요. 분양이 되면서 이제 피가 붙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만 보셔도 실거주자나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울산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죽진 않고요. 많이 물어보세요. 몇 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 3년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제 추측이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공급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뭐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제가 예측 못하는 또 외부적인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갑자기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울산 시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가보면 현장은 솔직히 강의 가잖아요. 강의석 꽉 차는 데가 울산이에요. 지금. 울산 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다. 보시면 되고 부산은 뭐 아시다시피 부산도 공급이 많이 없죠. 많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렇게 살짝 바뀌었어요. 공급이 조금씩 늘어났죠. 늘어났고 30년도에 조금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30년도에 지금 우리 그때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로열 센텀, 서면 서밋, 남천 서밋 이런 애들이 지금 공급이 생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지만 뭐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제가 봤을 때 부산은 지금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또 몇 년은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최소 몇 년을 갈 거면 최소 한 4, 5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관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턴을 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상도 세를 아시잖아요. 화끈합니다. 화끈합니다. 정말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셨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집값이 웬만하면 한번 돌아서면 내리질 않아요. 지금 부산은 완전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막상 현장 가면 물건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물건이 다시 들어가거나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산. 그리고 창원도 지금 보시면 공급이 심각하죠. 창원 심각합니다. 창원도 지금 부산만큼 뭐 강이면 들어가서 하나하나 단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성산구나 의창구나 이미 그 상급지들은 뭐 이미 거의 전고를 다 찍고 지금 마산조차도 지금 전세가 없고 지금 오르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부산은 전형적인 이제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넘어가는 게 동부산에서 서부산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동남 영진에서 이제 서부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고 창원은 이제 의창구, 성산구,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마산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순환매의 뭐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재밌는 건 대구입니다. 대구. 보통 대구가 극단적이잖아요. 3방 맞았잖아요. 이게 크게. 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26년이잖아요. 난리입니다. 난리입니까? 26년 그도 보시면 전반기에 8,000세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전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전에 촬영했을 때 이야기했던 명당 이편한 그런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같은 단지들이 전반기에 다 있거든요. 올해 6월 하반기 되면 아마 전세가도 많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보면 재밌는 건 부산이든 울산이든 시장이 좋아지니까 공급이 좀 늘잖아요. 대구를 보면 25년도에 살짝 있었어요. 더 공급이. 26년도에 살짝 늘어나죠. 네. 얘네는 후분양입니다. 후분양.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기존에 이제 멈춰있던 분양들이 후분양이 늘어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지난 거니까 중요한 건 27년도, 28년도 보세요. 똑같아요. 공급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28, 29, 7, 8, 9, 10 아예 없다는 소리거든요. 어떨지 뻔하죠 지금. 그러니까 대구는 지금 1급지는 완전 신고가를 찍었고 지금 2급지들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신고가를 2급지 1등 뭐 남산동이나 뭐 동대구 라인들 디어일로나 이런 동대구 라인 1급지들이 지금 그렇게 찍고 있고 지금 딱 3급지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1, 2급지 오르고 3급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제일 좀 심각한데요. 대구가 제일 심각한 거의 0에 가까운. 이게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누구의 영향? 정치적인 아니죠. 우리 홍 시장님이 집 짓지 마 너무 힘드니까 허가 자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뻔하죠 이게. 완전 불기둥일 것 같은데. 사실 이 173세대가 주복 한 단지거든요. 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했을 거예요. 저희 수강생들이 가서 샀죠. 작년에 미분양 났던 거를 샀는데 지금 피가 호까지만 1억 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인데 피가 1억. 정도 붙었죠. 그러니까 호가예요. 호가지만 뭐 1억 정도 붙어 있는 이 세대수가 이 173세대가 입지는 좋거든요. 어느 단지라고 뭐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 보시면 되고 지금 26년 입주하는 단지들도 미분양 났던 뭐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나 이런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P3000, 4000 이렇게 붙어 있는. 하여튼 대구까지도 이렇고요. 이게 네. 4분면 차트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말씀을 드릴까요? 뭐 네. 드릴까요? 해주세요. 보통 이제 X축, Y축에서 가로, 세로를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가 매매, 뭐 세로가 전세다 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오르면 상승장이잖아요. 보통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1사분면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죄송하게 좀 지웠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하락장을 맞으면 이제 비인기적으로 이렇게 전세가 매매가 같이 떨어지니까 네. 하락장이 3, 4분면으로 가고요. 자, 1, 2, 3, 4분면이거든요. 상승장이 되면 상승장 직전 전조가 뭐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면 뎁다 오르니까 2, 4분면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틀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정말 지금 막장이 되면 마지막 시장이 되면 전세가보다는 매매가가 더 무섭게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프가. 근데 서울 수도권 상급지와 그 상급지 외 지역이 약간 다른 패턴이 있어요. 서울이나 뭐 서울 수도권 상급지는 이렇게 갑니다. 먼저 매가부터 먼저 움직여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집을 사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고요. 집 그 외 지역들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뒤에 이렇게 꺾이죠. 4분면. 자, 보시면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이랑 작년 11, 12월, 그러니까 6개월, 5개월 사이에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습니다. 6개월 사이에. 자, 그리고 분당이거든요. 분당도 거의 그냥 직진이죠, 직진. 매매가만. 매매가가 더 오르는 상승. 그런 상황.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수원도 보시면 수원이 딱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차트죠. 이렇게 이제 전세가 매매가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전주 보세요. 전주가 그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방 중에는 지금 6개월 동안 보세요. 지금 전세 매매가는 뎁다 오랐잖아요.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6개월 동안 오른 지역에서도 이만큼 더 올랐어요. 근데 공급은 없는 거 봤잖아요. 이미.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내릴 요인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공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것도 아니고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재명. 그건 큰 이슈네요. 제 생각인데 저도 봤을 때 한동안은 지방을 부동산 규제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상급지부터 부산의 해운대, 대구의 수성구부터 해서 조정 지역을 묶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지방도 다시. 네, 지방도 다시 한 28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보시면 이렇게 꺾였죠. 네. 이거는 전세가만 뎁다 오르다가 그냥 상승으로. 매매가와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이 시기 때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었겠죠. 전세가가 오를 때. 그렇죠. 그렇죠.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뭐 25년, 24년쯤 됐겠네요. 그러네요. 작년 초까지가 가장 좋아하는 시점. 저 같았으면 딱 이 시점에 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부산도 돌아섰죠, 그죠? 와, 이쁘잖아요, 그죠?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다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딱 틀었습니다 이제.
지금 12월 차트니까 한 2달 바뀌었으면 또 이렇게 됐을까요? 또 급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상급지는 이미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구도 바뀌었죠. 대구도 바뀌었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니까 부산하고 똑같은 패턴이지 않을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엔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왼쪽만 보시면, 자, 보세요. 왼쪽만 보세요, 왼쪽만. 보시면, 자, 움직임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네. 이것만 봐도 그냥, 전주, 그 다음 울산, 부산, 대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순서가. 네. 얼마나 쉬워. 부산,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순서만.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 오른쪽에는 6개월 뒤의 모습들도 지금 똑같죠, 그죠? 다 나와 있네, 진짜. 네. 그 다음 모습은 부산 같을 거고. 그쵸. 부산은 울산 같을 거고, 그죠? 네. 부산은 울산 같을 거고. 그죠? 울산은 전주 같을 거고. 그러니까 쉽잖아요. PIR 수치 아시죠? 네. 한 푼도 돈을 안 쓰고, 월급을 안 쓰고 돈을 모으면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다 수치가 PIR 수치인데, 강남이 지금 역대급입니다. 5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 강남 평균 집을 살 수가 있다. 좋네요. 저 95세가 되면 가질 수 있겠네요. 저는 다음 이제 우리 손자를 위해서 네, 강남 그리고 송파는 37년, 분당은 27년, 그다음에 영통은 이제 수원 영통은 17년. 네. 그다음에 영통이 좀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참고로 평균치 아래쪽은 초록색이고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사기가 좋은 시기다. 위쪽은 빨간색으로 집 사기에는 조금 또 유의해야 될 시점이다. 조금 비싸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주는 좀 올랐죠. 그죠? 살짝 위에. 보시면 전주가 이거 작년 9월이거든요. 26년 1월입니다. 네. 별표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올랐잖아요. 이거 살짝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한 5개월 만에 살짝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으면 상급지나 좀 웬만한 괜찮은 아파트들은 더 많이 수치적으로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네, 전주. 자, 울산이에요. 울산 남구가 1급지니까 울산에서. 자, 울산 보이시죠? 확실히 올랐죠. 그죠? 작년 7월과 1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9, 10,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네, 확실히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부산 해운대도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울산에 비하면 그죠? 갈 길이 멀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울산에 비하면 갈 길이 정말 멀다는 소리입니다. 부산은 이제 턴을 한 지가 한 1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냥 많이 오를 겁니다. 많이.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자, 그리고 수성구도 보시면 살짝 올랐어요. 살짝. 그죠? 살짝. 사실 울산보다 도시의 규모가 더 큰 곳이 대구, 그 다음에 부산이잖아요. 네. 그럼 오는 폭이나 사이클은 누가 더 길까요? 당연히. 큰 데가. 대구나 부산이 훨씬 더 사이클이 길거든요. 규모도 크고, 오름폭도 크고. 근데 지금 울산, 부산, 대구를 비교했을 때 지금 위치가 어때요, 지금? 별표 위치가. 울산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름폭이 훨씬 더 클 거다.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 올해 하반기, 중반기부터 여름 지나고 나면 제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연락도 안 되겠다, 이제. 그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보시면, 울산, 부산, 대구를 보시면 이렇잖아요. 별표 위치가. 제가 등산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만 봐도 울산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 부산, 그다음 대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이것도 오른 거예요. 지금 다들 다 오른 수치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마다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경상권은 이렇다. 움직이고 있다. 사실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PR 수치가 54년이니까 한 100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달서구예요. 대구의 달서. 보이시죠? 별표가. 그대로인데요? 네, 그대로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어떻게 보니까 울산을 정리를 드리면 울산은 완전 구축들 있잖아요. 한 30년대 구축도 신고가를 찍었어요. 정고점 이상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정 현대홈타운이나 세양청구나 이런 단지들이 거의 정고점을 넘어섰어요. 네, 신고가를 찍었고 이제 부산은 동부산에서 서구산을 넘어가는 그런 식이고 대구는 1급지인 수성구와 그 다음에 중구의 남산동, 그 다음에 동대구 라인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신월성이 오를 차례예요. 상급지. 딱 신월성이 달서구에 있잖아요. 딱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구는 아파트 오를 시기는 딱 이제 신월성이 오를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성구 더 오를 거예요. 남산동도 더 오르고. 오를 거지만 이제 그러니까 딱 전저점에서 딱 오른 타이밍은 달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데가 달서구에서 신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촬영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24년 7월에 저작년이죠.
한 1년 한 6개월 됐나요? 그때 제가 울산의 라이레스 분양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남구 비공사 재개발 구역인데 얘가 그 당시에 보시면 분양가가 알랄 기준으로 8억 8천에 확장비 2,600이면 9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얘는 1억 넣고 1억 먹을 수 있는 애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맞죠, 그죠? 울산은 무슨 9억이나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시골에. 예, 예.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피가. 응 12억. 이미 12억. 예, 그렇죠. 지금 울산에 아르티스가 어저께인가 시거래가 13억 4천 나왔습니다. 84 기준으로. 울산에 얼마만큼 갔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제가 1억은 충분히 먹을 거야 했는데 이미 호까지만 피가 3억 이상 붙어 있다, 그죠? 울산인데. 울산이. 피 3억. 물론 뭐 손하는 단지고 좋은 단지긴 한데 피 3억, 12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울산도 좋은 단지들 1급지는 12억. 아까 아르티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 신정동 이제 문수라 아이파크가 기존에 1등이었잖아요. 네. 그 아래쪽에 있는 애인데 그 당시에 아르티스가 걔도 분양가가 9억이었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걔가 지금 피가 9억에 분양했었는데 지금 13억 4천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호가가 아니라 13억 4천. 울산 분들은 그거 날릴 거예요 아마. 4억에 올랐네. 그러니까 와 울산도 13억 4천 15억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작년 우리가 8월에 촬영했던 거. 네. 이때 당시는 상급지가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상급지 구축 중에 1등들이 딱 오를 시점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동부올림픽타운이나 마리나 시리즈들였었는데 보세요. 동부올림픽타운이 그 당시에 이 시점이었어요. 딱 6억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딱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시죠? 막 오른 게. 딱 이 타이밍에 올랐어요. 이 타이밍. 저희가 촬영하고 그 다음 달 정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1억 나오죠 지금. 요 시점. 죄송합니다. 예, 한 요 7억 시점이죠. 한 7억 한 중반 정도 나올 겁니다. 네. 호가상은 7억 중반, 후반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뭐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9, 10, 11, 맞네요. 6개월 정도 사이에 이 정도 됐습니다. 마리나도 마찬가지고 뭐 경동 마리나 뭐 대우 마리나 다르긴 한데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를 타이밍이었어요 그 당시. 이 단지가 딱 찍어서 오를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운이 아니라 딱 오를 타이밍이에요. 알고 있었다. 뭐 알고는 있었죠. 아. 이제 100% 정확하게 못 맞추기지만 이 타이밍에 오를 거라는 알고는 있었죠. 23년도에 저희가 촬영했던 거 보면 그 대구의 동구 디어일로입니다. 그때 분양가 대비해서 피 3천 붙어서 5억 8천 6억 했거든요. 그때 내가 8억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다 댓글들이 미쳤다. 대구 무슨 8억이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8억 5천 8억 맞죠, 그죠? 네. 와. 2억 이상 2억 5천 정도 붙었잖아요. 2억 이상 이제 올랐잖아요, 그죠? 8억 천. 그러니까 얘는 호가지면 얘는 실가예요, 8억 천이. 그래서 지금은 웬만큼 좀 좋은 거 살려면 다 8억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저작년 7월에 찍었던. 논란의 영상. 그러니까 내가 앞자리 6자면 숨도 쉬지 말고 뛰어가서 했던 명덕 2편하니 네. 지금은 어떠냐면 그때 우리 상생들이 많이 했어요. 사실 시거주 지금 입주했고 요번에 1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 피가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안 나와요. 사고 싶어도 물건이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지금 살려면 84 기준으로 8억 이상은 줘야 될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 분양가 6억 8천이었으니까 그때 댓글들이 무슨 뭐 대구가 무슨 6억 8천은 마피가 정상인 거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마피는 무슨 지금 8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남산 롯데캐슬 청라이스자에도 제가 수강생들 이야기해서 그때 6억 초반대 매물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보시면 호가가 둘 다 8억 뭐 초반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라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대구는. 저는 남산 롯데캐슬이 한 10억은 간다고 보거든요. 얘도 9억은 간다고 보고요. 지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심리가 붙으면 차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붙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남았다고요. 그래서 한 10억은 가지 않을까? 당연히 10억을 찍는 건 제 입장에서는 10억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10억을 넘어서 얼마까지 갈지가 저는 그거죠. 10억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 9억 얼마였지? 9억 초중반대였나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정구점은 넘는다. 네, 라고 간다고 보시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안 오르던데요? 이런 분들이 우리 집은 안 올라요. 우리 집은.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나도 지방 투자해봤지만 다 실패했어. 그럼 딱 한마디 해요 제가. 이상한 거 샀겠지. 안 좋겠지. 너희 집 외곽이겠지. 구축이겠지. 안 좋겠지.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이니까.
지금 지방도 철저하게 양극화로 갔거든요, 지금 완전.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괜찮은 것만, 철저하게 실거주자 시장이니까 실거주자들 딱 받쳐줄 만한 그런 단지들까지만 갔어요. 그게 뭐 단편적으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뿐만 아니라 뭐 청주, 전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딱 실거주자들 받쳐주는 딱 그 아파트대가 딱 중간급지 있잖아요. 딱 중간대. 예, 예를 들어 광역시면 한 5억대, 광역시면 5억대, 6억대. 뭐 서울은 워낙에 집이 없기 때문에 하급지도 다 움직이는 거고, 청주 같은 경우는 한 4억대 정도는 3억대까지는 갈 거고, 지방 소도시들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심상치 않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맞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솔직히 이런 사람은 그렇죠. 미쳤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항상 그 제 스레드나 뭐 인스타에다가 한 번씩 인사말 쓰는 게 있어요. 전국 부동산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글을 쓴 게 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그 글을 썼어. 작년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제가 호랭이 TV 나올 정도가 되면 이미 제 주위에 뭐 투자자들이나 뭐 수강생분들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움직이고. 움직이고 샀죠. 이미. 제가 이 정도 나왔으면 몇 개월 전에 이미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호랭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비하면 정말 빠르신 거거든요. 아직까지 대전 가면 대전에 무슨 집값이 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분 대부분이실 거라. 그래서 지금 대전하고 충청권 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뒤에 기다려 보십시오. 다 준비해놨습니다. 천안 아산 부동산 뷰는 어떤가요? 천안 아산은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내년 안에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천안 분들은 지금 무조건 실거주해야 갈아타기 할 시기입니다. 최상급지로. 신불당으로. 갈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최상급지로 갈아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대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산 탕정. 아산에서는 이제 아산이 오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친동생이 아산에 있다면 야 빨리 신불당으로 가. 천안으로 가. 안 되면 성성지구라도 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언제쯤 조정지역으로 바뀔까요? 28년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측한 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8년쯤이 되면 빠르면 27년. 근데 워낙에 한번 상승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한 28년 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7년 말부터 28년 사이에는 되지 않을까. 1급지부터, 그러니까 해운대, 뭐 수성구, 울산 남구 이런 순서로. 수도권 2주택자인데 보유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팔아야 할까요? 아니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주택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압구정 현대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고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수도권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경기도권인데 경기도권이면 보유세 버틸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5주택 이상이야.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5주택? 한 3주택까지는 그냥 뭐 버티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반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그냥 이거 팔아서 주식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말 썩다리가 아닌 이상은 안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한 게 있는데 부천 옥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팔고 어쨌든 인서울에서 뭐 하급지라도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네. 그런 포지션은 괜찮다고 보고 최대한 갈 수 있을 때 가라.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 다주택자는 좀 힘들겠지만 네.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생각을 잘 하셔야죠. 세팅은. 태양소녀님, 송도 일산 궁금합니다. 일산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송도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산도 사실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일산인데요? 그러니까 일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니까. 네. 파주보다는 조금 일찍 움직이죠. 파주 가면 양주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 멀었고요. 확실한 거는 조금 걸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지금 왜냐하면 중개 3개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쯤 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인천 송도는 지금, 내일 당장 가서 부동산 가서 빨리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갈아타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스타일이나 성격이 무섭잖아요. 그때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체질이 바뀌었는데 전국 불장이 또 그대로 올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같은? 다르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도 대구든 부산이든 뭐 전주 울산이든 그런 지역들도 어쨌든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실거주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간 급지들까지 지방 소도시는 3억대, 광역시는 한 4, 5억대까지만 충분히 움직일 것 같고 물론 밑에 뭐 2억대, 뭐 1억대도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미비하게 움직일 몇 천만 원, 2천만 원. 옛날처럼 뭐 몇 천에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하다못해 뭐 정말 지방 소도 50만 미만 도시들 있잖아요. 걔네들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전세도 수익률이 걔네들은 뭐 40%씩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상승률이. 일단 뭐 전국이 다 움직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대통령이 자기 집도 팔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액션이 보이는데 폭락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라는 질문. 이재명은 합니다. 보셨죠? 코스피 5천 바로 만드는 거. 6,500까지 올라갔더만 네. 7,000 간다 그러던데 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네. 그래서 사실 물론 뭐 주식과 원래 그 이재명이 아니라도 주식과 부동산을 같은 포트로 이제 두 개 포트로 가는 건 맞긴 해요 사실. 한 그릇에 담아두는 것보다 맞긴 한데 그래도 부동산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인플레 해지는 부동산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워낙 워딩이 세게 나오니까 야 이게 진짜 뭔가 막 계속 강하게 뭔가 스트레스나 압박을 줄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강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확신에 찬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정말 강한 사람은 시비도 안 걸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나가죠. 바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릴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본인의 상급지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은 게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하지만 집값은 더 오를 거고, 그럴 것 같았으면 중개 상계는 안 움직였어야죠. 그러니까 은평구까지도 지금 다 움직였는데. 관악도 지금 뭐. 그럼요. 네. 지금 금천구까지도 뭐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가져가신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보유세가 정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정리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뭐 세 채까지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가져가신 게 맞다고 봐요. 제 기준에서. 법인은 입장이 달라지죠. 법인은 이제 종부세가 너무 세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지금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시기고. 사실 저 같으면 서울에 똘똘한 한 세 채가 있잖아요. 근데 명의도 다 없어. 그러면은 명의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뭘 할까를 생각해서 오히려 지방의 똘똘한 한 채로 좀 더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규제가 없는 쪽으로. 저는 항상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낫다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팔기도 쉽고 오름폭도 좀 크고. 네, 그래서 지방도, 저는 사실 지방이 지금 우리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소리 하면 또 욕할 건데, 지방이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더 수익률이 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갔을 때는 무조건 서울 사야 돼요. 상급지를. 그거 소리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고.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시는 중학생분들 시드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1억?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내가 서울을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또 시드를 불려가지고 더 좋은 선택지로 가셔라.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방법을 되게 맞아요.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야 이거 휴지 조각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내가 시드에 한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갈아타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집 사서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세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거 몇 번만 하셔도 지금 웬만한 일반인들 중에서는 거의 뭐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들걸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두세 번만 해도 최상급지로 가고요. 뭐 서울은 힘들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만 점프해도 그 최상급지로 갑니다. 그것만 해도 뭐 인생 업적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살아감에 있어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할 수 있는 가용 금액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고 시드가 좀 있고 다주택을 정리를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서울로 가셔라. 우리 주위에 이제 수강생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서 집을 정리를 본인의 실거주집이랑 한두 개 빼고는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갈아타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했죠. 다주택자야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네. 괜찮은 애들로. 네. 근데 좀 시대가 조금 있어. 좀 뭔가 좀 이걸로 깔짝깔짝 좀 불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질문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죠. 다주택자요. 이미 명의가 꽉 찼어요. 꽉 찼어. 꽉 찼고 다 좋아. 그다음에 시드도 많아요. 네. 시드도 많아요. 그러면은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할 게 없으니까, 명의 없어서. 오히려 상가라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상가셔라, 그 돈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주거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본인은 그 세팅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상가셔라, 그걸로. 굳이 왜 좀 험한 길을 가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수강생들을 처음이시거나 이제 뭐 해봐야 주택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 아니면은 얼마 전에 뭐 상담했던 분 중에 최상급지를 들고 있어요. 서울에. 최상급지 들고 있고 시드도 한 두 자리 숫자 있으신 분들. 그분한테 그냥 상가라고 했어요.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상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더 상급지로 가고 싶으나 문제는 본인 건도 팔기가 힘들고 살려고 해도 매물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양도세 내고 취득세 냈을 때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상급지이기 때문에. 휘파람샘 말씀은 너무 앞서지만 나중에는 항상 옳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대구 갔을 때 그 조회수 1000 나오고 악플 막 달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가서 사신 분들이 위너. 26년 전국 부동산 슈퍼 사이클이란 표현보다는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입니까? 이미 시작을 했죠, 사실은. 대통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그건 수도권이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끝을 낼 수가 없죠. 본인 집 하나 팔았다고 전국이 끝나면 거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 집을 다 파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끝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을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식은 오르는데 부동산은 오르면 안 돼라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값은 높게 비싸게 봐도 짬뽕 값은 오르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을 묶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규제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쨌든 뭐 첫 번째가 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뭐 지방시장이 좋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리고 전국 지방장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제가 23년도에 경매 단타를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경매 단타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진짜 뭐 인정을 했었잖아요. 우리 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완전 지방 소도시잖아요. 인구 10만 미만에. 근데 그런 도시들은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23년도에 말씀드렸던 게 전국에서 지금 가장 빠른 데가 김천, 상주, 안동이라 그랬거든요. 상주가 서울만큼 올랐다. 이런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 경북은 김천, 상주, 안동, 경남은 밀양, 진주. 밀양, 진주? 밀양, 진주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충청도는 계룡, 논산 많이 올랐고요. 땡땡군까지 저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길게는 못 가져가지만 그 다들 하락장일 때, 그 광역시들이 하락장일 때 걔네들은 많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하기가 좋았던 시점이었냐? 경매 단타하기가 아주 좋았던 시점이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경매 단타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도시들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전세도 없었고, 매물도 없었고, 낙찰받고 명다하고 하는데 한 2달 걸리잖아요. 그 시기에 이미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타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절이 끝나니까 광역시들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패턴처럼 지금도 또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제가 2012년, 13년하고 정말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시기가. 물론 정권만 달라요. 정책이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양극화가 나고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풀려 있으면 할 건 너무 많죠. 여기 안 나오셨겠죠? 저 바빠요. 주워 담느라. 네, 바빠요. 아주 바쁘겠죠. 네. 그때 생각을 복기를 해보면 네. 할 게 정말 많은 시기인데 지금 어쨌든 명확해졌어요. 오히려 정책 때문에. 우리 할 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A부터 Z까지 경우의 수가 많았다면 지금 A, B, C 세 개만 해. 이런 경우거든요. 오히려 저 입장에서 더 명확해졌어요. 할 게. 네. 그런 상황이고 경매를 단타를 12년도에 다시 돌아가 12년도 경매 단타하던 시절이 딱 그때 한 2년, 3년밖에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 후랭이 팀에 나와서 이거 경매 단타하는 시절 2년 걸릴 거다 했거든요. 근데 2년은 그냥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건 빨라졌어요. 사이클이 빨라졌고, 그러니까 사이클마다 뭐 경매 단타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갭 투자, 분양권 재개발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경매 단타할 시기가 지났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딱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이 시점이고 지금 인구 30만 이상 도시들 지금 다 지금 오르거나 오르려고 지금 딱 중간에 서 있거나 딱 그 시점입니다. 소도시들도 지금 다 이렇게 그럼요.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럼요.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팩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밀양, 진주, 김천, 상주, 안동, 저기 전남, 남원 뭐 이런 도시들까지도 지금 남원시 있죠. 춘향이고 그냥 남원. 이런 도시들까지도 지금 물건이 없어요. 모르실 거야. 뭐 계룡, 논산, 충청도는 계룡? 이러잖아. 계룡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요. 경매 단타하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김제, 뭐 정월 속에 있거든요. 워낙 다녔으니까 이미. 강원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전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 있죠. 1, 2, 3, 4, 5번까지 있었잖아요. 예. 자, 6, 7, 8번까지를 하면 예. 자, 1번은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땡땡 도시입니다.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제가 어느 사이클에 있냐를 제가 마킹을 한 거예요. 그럼 1번, 천안 아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2번 사이에 있고요. 2번, 3번은 대전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주는 한 3, 4번 사이. 4번은 대구죠. 5번은, 4, 5번 사이는 창원과 아까 말씀을 또 드렸어요. 충청도의, 세종입니다, 세종. 5번은 부산. 6번 없고요. 7번은 울산. 8번은 전주. 그렇지. 이렇게 돼요. 이 지역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사실 6, 7, 8번을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1번부터 지금 4번, 5번까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더 하면은 1, 2, 3번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사실 투자하는 입장이거나 뭐 실거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1, 2, 3번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내가 불행이 나오면 아마 2, 3번, 1, 2번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기 이야기 하겠죠. 예. 대구가 그때가 되지만 6번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워낙 지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지방 말고 수도권에만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은 지금 아까 전에 28번 있다 했잖아요. 네. 그때 가면 48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렇다고 제가 서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집도 있고요. 네. 지금도 서울 집에 있다가 왔거든요. 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다 시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그런 상황이니까. 2억 뭐 이 정도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시드가 10억 이상 있고 서울 수도권에 실거주해야 된다 하시는 분 따로 연락 돌라고. 그분들 아예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실거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드도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담도 받으시는군요. 유료 상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막 터져요, 상담이? 갑자기 DM 와요. 이거 살까요? DM. DM도 인스타 DM 뭐 스레드 아니면 블로그 댓글 오시는데 사실 뭐 돈이 시드가 뭐 1, 2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크게는 뭐 10억, 뭐 작게는 몇 천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들거든요. 갑자기 내가 이거 아파요. 손가락 아파가 병원에 갔어. 내가 이 사람이 뭐 다쳤는지 부딪혔는지 뭐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증상을 하나부터 10가지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볼펜이 내가 10개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이거 하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문제, 명의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하면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지도 한 번씩 물어봐요. 왜냐하면 와이프는 집을 사고 싶은데 남편이 끝까지 말리 못하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도 물어보는 게 제가 아무리 티칭을 해도 뒤에서 마지막에 커트가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남편을 제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보죠. 그렇게 유료 상담을 하면 재밌어요. 또 성과가 많이 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뭐 실거주집을 샀는데 매덕이 올랐어. 기분 좋잖아요. 연락 오시면 그런 상황. 지금 실거주 하실 분들은 1, 2, 3번, 5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 돼요, 지금. 더 늦기 전에. 4번, 5번, 부산, 대구는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더 늦기 전에 사야 되고요. 청주, 대전, 천안까지는 너무나 실거주 갈아타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청주, 대전, 천안은 사실 상승장이 되면 실거주 갈아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청주, 대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실거주자 분들은 좋은 게 공급이 있어가지고 분양권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가 됐죠. 자, 지금 좀 더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주, 울산, 부산, 창원, 대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 짙은 색깔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하면 부산까지를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공부는 제가 확실하게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좋다. 사실 뭐 대전 어디 하면 뭘 사야 돼? 뭐 예를 들어 포항 어디 하면 뭘 사야 돼? 이게 딱 그림에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권은 제가 4월 4일 날 대전 중구 쪽에서 강의장 100석을 마련했어요. 네. 오시면 특강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대전 천안을 청주 대전을 말씀드릴 거고요. 천안을 말씀드리려다가 특강 안에 천안까지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 청주 대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시점이. 그래서 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하게 되면 천안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실거주 갈아타기가 너무 좋은 시기라서
이 시기를 제발 좀 놓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휘바람님이 성격이 엄청 꼼꼼하거든요. 네, 엄청 1부터 10까지를 진짜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괜히 지금 대전 그럼요. 청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네, 네.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진짜 정밀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이런 강의나 이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괜히 하는 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긴 하네요. 사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조회수를 끌기 위한 유튜브를 찍는 거랑 이게 강의를 팔기 위한 강의를 하는 거랑 정말 투자를 위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는 다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투자를 하고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강의를 많이 하시고 유튜브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임장을 많이 못 다니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확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튜브가 엄청 알록달록하고 이쁘고 맨날 업로드가 된다. 좀 뭔가 이상한 거다. 유튜브 한 번만 촬영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다. 임장 다닐 시간 없어요. 반대로 임장을 매일 다니는데 블로그를 매일 쓴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대신 써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매일 블로그 좀 써주고 해주세요. 하시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너무 바빠요. 저희가 이제 후랭이 TV에 이제 자주 출연하시는 몇 분 해서 저랑 후랭이님이랑 그다음에 한 6분 더 해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네, 자기 파트별로 책이 나오는데 그 제가 썼던 파트의 마지막 장이에요. 장이라서 이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국에서 포착되는 상승 시그널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다. 수급 불균형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맞물려서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극티입니다. MBTI 극티라서 없는 소리를 잘 안 해요. 못해. 오글거려가지고 감정팔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있는 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설명할 수 납득이 가야 설명을 하거든요. 말을 하고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자들까지가 수용이 가능한 단지들까지는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국이 인구 30만 이하 도시까지도. 근데 우리가 인구 30만 이하 도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네. 인구 최소 50만 이상 도시까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싫다면 광역시까지도, 좀 더 싫다면 청주까지도 충분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이 시점에 투자하셔가지고 제발 좀 돈 좀 모시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그 시드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도 내가 3주택자 이상이 아닌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아시잖아요. 겪었으니까. 아무리 강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 이상의 정책이 나오면 우리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도 나는 부담이 돼서 정리하셔야 된다 하면 그래도 한두 채는 들고 가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무주택자 포지션은 아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서울 수도권도. 하는데 실거주 아닌 이상은 지금 규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인천이나 용인, 기흥이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딱 이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아까 0, 1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 갈아타 계신 분들은 그 상급지 안에서 가시는 게 맞고,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울산은 너무 올라서 지금 선뜻 내가 투자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실거주도 사실 투자하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실거주 갈아타기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물론 실거주 갈아타기 하면 오르긴 할 겁니다. 충분히 오르지만 다시 내릴 수는 있다. 왜냐면 내가 7, 8에 샀기 때문에 10까지 갔다가 다시 1, 2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물론 더 오를 겁니다. 몇 년은. 지금 그러니까 내릴 근거가 없어요. 금리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없어. 근거 자체가. 이재명은 합니다가 근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몇 년까지는 지방은 말씀드렸다시피 못 건들 거예요. 표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부산은 실거주 분들은 무조건 최상급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가셔야 되고, 투자는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로 보면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아파트는 부산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좋아요. 제 기준에 봤을 때 가장 좋아요. 시대가 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아파트 투자처가 부산이고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반대로 대구는 전세가율이 낮아서 아직까지. 그다음에 분양권은 분양식이 늦은 거 있죠. 늦게 있는 29년도나 그런 애들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분양가도 봐야 되겠지만, 재개발은 사실 촉진 3이나 우 3이 이미 기대치를 피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 재개발 구역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이야기한 범일, 범천, 문현, 조금 더 하면 서금사 A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제일 예매한 게, 아파트를 하려니 전세가가 아직까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고. 근데 이게 올해 연말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분양권을 하자니 분양권이 없어. 하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분양권이. 아까 보셨다시피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이거 분양권 자체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재개발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대구 재개발만 떼서 강의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대구의 재개발이 230개인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거 10개만 제가 지금 전국의 재개발 가장 이슈가 뭐예요? 건축비 상승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의 유명한 재개발들 10군데를 조합사무실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서 조합장님이나 사무장님을 다 만났거든요. 일반 분양가 얼마 할지, 조합 분양가 얼마 할지 대충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예측을 다 하겠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가장 재개발 적평가는 대구가 가장 쌉니다. 그건 맞고. 반대로 부산은 이제 소매가라고 하죠.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입주권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일반 분양가가 이쯤이었다면 지금 이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들이 시작을 하는 시점이고 대구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고. 청주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아요. 피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붙고 분양권도 아파트도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보셨잖아요. 전세도 없고 전세가도 높고. 그래서 내가 시대가 좀 작다라고 하면 청주에 좀 좋은 아파트 사실 수 있고 시대가 내가 그래도 몇 억 이상 있다라고 하면 부산에 좋은 아파트 사시는 게 맞고 갭투자라고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좋은 시점이에요. 투자도 좋고 실거주도 너무 좋고 이제 일반 분양권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 대신에 28년까지 입주가 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분양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뒤에 있는 걸 보셔야 되고 재개발은 몇 개 없으니까 재개발은 요 강의 때 말씀드리고 대전은 보셨다시피 선도시가 올라갔고 선도시가 1등만 올랐거든요. 대전이. 그럼 2등, 3등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가 가만히 있을까? 네, 가만히 없죠. 네, 가만히 무조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오를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분양권은 아까 또 어쩔 수 없이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재개발은 아까 전에 또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사업성이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가지고 지금 분양하면 다 미만하잖아요. 그죠? 장대 비구역 말고는 지금 막 사업성이 크게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대전 재개발 살 거면 대구 재개발 살 게 더 맞겠 대전보다 대구니까 둘 다 어차피 마피면 못 피고 마피면 대전보다는 대구가 더 맞겠죠. 천안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천안은 지금 투자는 아직까지 그렇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장이라서 그냥 실고자분들은 무조건 가서 사야 됩니다. 갈아타기 최상급지로. 그러니까 내가 맞는 시대에 맞춰서 백석동이든 불당이든 신불당이든 무조건 가셔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광주는 이제 딱 멈췄어요. 이제 전세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실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게 하셔야 되고 여순강도 지금 멈췄어요. 땡땡 가장 유명한 지역 보면 전세 한 개도 없을 겁니다. 딱 움직일 시점이고 다 그래요. 지금 뭐 나머지 뭐 원주, 춘천 뭐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채팅으로 넣어놨습니다. 링크. 휘파람의 충청권 투자 전략과 투자처. 네. 대놓고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막 제가 정말 친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가, 언제, 내일, 당장 가. 그렇게 톡을 보내거든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